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데, 그런 클래스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클래스 간의 관계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관관계. 연관관계는 영어로는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association.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뜻하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실선이나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실선이나 화살표를 표시해서 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란 person이란 클래스하고 자동차라는 클래스, car라는 클래스가 서로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연관관계입니다. 연관관계. 사람과 person과 car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되어 있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owns, 소유하다, 즉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한다, 소유관계로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와 car라는 클래스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person은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한다, 이거죠.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표현한 게 바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으면 연관관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관계의 이 끝에 부분에 이와 같이 역할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역할이라는 것은 롤이죠, 롤. 이 연관관계, 소유하다는 연관관계에서 사람의 역할이 뭐냐, person의 역할이 뭐냐, 소유하다는 연관관계에서 자동차의 역할이 뭐냐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쓸 수도 있고 쓸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관관계 이름도요, 굉장히 명확한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역할 이름도 굉장히 명확한 경우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 소유한다에서 역할은 오너 역할을 한다. 사람은 오너, 소유자의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고,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 이름을 이렇게 연관관계 끝에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관계에서 이 역할의 이름은 이 속성의 이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관계 끝에 이렇게 숫자가 보이시죠? 이거는 다중성이라고 합니다. 다중성. 그래서 사람 클래스 앞에 이렇게 이래야 됐는데, 또 자동차 쪽에서는 0. 스타 돼 있죠. 이걸 다중성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자동차를 0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스타 최대값으로는 스타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여러 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여러 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중성이라고 그러고 또 이 다중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연관관계에서 역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코드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바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역할이라든지 연관관계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바 코드로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 클래스를 보면 업릿을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person, 사람이죠. person.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동차가 있고, 이 두 개는 이제 연결되어 있죠.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유하다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소유하다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관계 이름을 쓰려면 자, 이 실선,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연결짓는 이 연관관계를 클릭하고요. 거기에 이제 소유하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 소유하다 관계에서 서로 역할이 있었죠. 퍼슨 입장에서 보면은 R1은 오너 뭡니까? 자동카스가 있었고, 자, 업릿에서 역할 이름은 그 R1, R2 이렇게 씁니다. R1, R2. R은 롤이죠. 롤 1의 역할. 여기서는 이제 이쪽이 롤 1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person은 이제 온수에서 person의 역할은 R2가 되겠죠. R2는 owner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R1, R2를 사용해서 역할을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성이 뭐였죠? 숫자가 있었죠. 이것도 M1, M2와 똑같습니다. M1, M2. M1은 0. 스타. 자, M이라는 뜻은 multiplicity, 다중성이라는 뜻이고요. M1, M2. M2는 1이었죠.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업릿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person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이것에 이제 코드를 보면, 코드를 이렇게 표현됐을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 자바 코드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점선으로, 이 person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person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person이 이제 자동차를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관관계의 이 의미는, 이 연관관계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연관관계는 실은 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너를 알아,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죠. 참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를 참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관관계가 있으면 이 연관된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참조할 수 있는 이 필드, 속성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 클래스에, 퍼슨에. 그래서 퍼슨에 속성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유한 자동차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컬렉션 구조가 필요하죠. 퍼슨에. 자동차를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컬렉션 구조가 필요한데, 우리가 뭐 그것은 이제 셋이라든지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벡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컬렉션을 사용할 수 있죠. 자바에서.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속성 이름을 써야 되는데, 속성 이름을 쓸 때 뭐 아무거나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역할 이름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class, 이렇게 역할 이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역할 이름이 있다면 이 역할 이름을 속성 이름으로 쓸 수가 있다. class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필요한 정보가 혹시라도 있으면 쓰는데, 여기서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지금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어레이 리스트 안 쓰고 나는 내 배열을 쓰고 싶다 그러면 car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 관계가, 연관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클래스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바 코드로. 자, 한번 볼까요? 보면은 클래스 car 있고, car는 이제 소유 관계에 의해서 이제 소유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소유된다.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제 소유되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자동차 입장에서 1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1.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맞은편에 0점점 스타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한 자동차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에 의해서 소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는 사람에 의해서 소유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은 1 이렇게 보이잖아요. 해석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는 이제 자기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알아야 되니까 per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owner 이렇게 마찬가지로 owner. 자동차는 이제 자신이 소유한 사람을 아는 거죠. 이 다중성을 해석할 때 사람은 클래스죠. 그러니까 사람 클래스 입장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연관관계를 해석할 때는요. 연관관계에서 이 다중성을 해석할 때는 클래스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클래스 인스턴스 입장에서 해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객체 인스턴스 하나는, 그죠? 사람 인스턴스 하나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인스턴스들 여러 개를 소유한다 이 뜻이에요. 소유한다, 즉 연결되어 있다. 소유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거고, 이 자동차 인스턴스 하나 입장에서는 일이 보이죠. 소유 관계로 사람 인스턴스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는 사람과 연결 관계가 있으니까 모든 자동차는 다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사람은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고 모든 자동차는 다 소유 관계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소유자가 없는 자동차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나는 사실이죠.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할 이름에서 보면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참조를 할 때 프라이빗이라는 거죠. 접근 지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혹시 돼 있으면 private 이렇게 해주면 된다. 여기서도 privat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양방향 연관관계입니다. 양방향 연관관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죠. 양방향 연관관계는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고 실선만을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고 실선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양방향 연관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실선이잖아요. 그래서 양방향 연관관계예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고 자동차도 자기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죠. 서로 참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서로 존재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고 이건 속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서로 안다는 이야기예요. 양방향 연관관계는. 그래서 양방향 연관관계를 표시를 할 때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양방향 연관관계 이렇게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화살표 없이 그냥 실선으로 나타나는 게 양방향 연관관계다. 이 예제에서 보면 사람도 자동차를 참조할 수 있고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를 참조할 수 있고 자동차도 자기 소유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방향 연관관계는 한쪽으로만 방향성 있는 관계다. 한쪽으로만 방향성 있는 관계다 라는 뜻입니다. 한쪽으로만. 그래서 한쪽은 알지만 다른 쪽은 상대방의 존재를 모른다는 의미.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예제에서는 이제 양방향 연관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화살표를 하나 뒀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만 이 뜻이에요.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자동차는 자기 소유자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죠. 자, 이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단방향 연관관계인데 이 뜻을 하려면 이 코드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업릿으로 돌아와서 이걸 이제 양방향 연관관계에서 단방향 연관관계로 하려면 이제 이와 같이 화살표를 써주겠죠. 자, 이제 단방향이 됐죠.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죠. 화살표가 퍼슨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속성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 자동차 정보를 간직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자기 소유자를 참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만 알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차는 자기 소유자를 모르니까 이제 이 경우를 이제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속성 정보가 없죠. 자기 소유자를 참조할 수 있는 속성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죠. 단방향과 양방향이.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중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다중성 할 때 이제 표기가 1이 되어 있으면 1이 되어 있으면 엄밀하게 하나가 있다 이야기고 스타는 이제 0 또는 그 이상 0점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또는 그 이상 1점 스타는 1 이상 0.1은 0 또는 1 2.5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2에서 5 사이라는 이야기죠.
1, 2, 6은 하나, 둘 또는 6. 1, 3.5는 1 또는 3 또는 4 또는 5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자동차를 지금 여러 대 소유할 수 있다는 건데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이걸 하나 이상은 꼭 소유해야 된다를 나타내고 싶으면 0. 스타 대신에 1. 스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 5대 이상을 소유한다 그러면 5. 스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5. 스타 5대 이상 소유한다. 5. 스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소유자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유자가 있거나 없을 수 있다면 0.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0.1. 자, 지금 현재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있으면 자,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코드로 한번 변환시켜 보죠. 코드로 한번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퍼슨 클래스는 클래스 퍼슨 하고요. 퍼슨은 이제 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연관관계는 나는 너에 대해서 알아 이 뜻이잖아요. 근데 단방향이기 때문에 퍼슨은 자기가 소유한 이 전화에 대해서 알고 전화는 이제 자기가 자기의 소유자를 모르는 거죠. 단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private 하고요. 폰인데 두 개죠. phone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폰 클래스를 보면 자기를 소유한 소유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속성 정보로 둘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구현을 하면 이와 같은 코드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의미를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 또 알아둬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속성 정보가 뭐 있죠? 폰이 있죠. 폰. 근데 폰이 있죠. 자, 폰 클래스는 속성 정보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둡시다. 자, 이 두 개의 표현은 같다는 거죠. 위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밑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만약 아래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연관관계를 더 표시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지금 보면 person에서 이미 속성 정보가 있죠. 이 속성 정보 자체가 연관관계를 나타내는데 또 연관관계를 그렸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중복하는 것을 굉장히 멀리합니다. 따라서 속성에 이와 같이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따로 속성 정보 필드의 정보에다가 이거 폰을 정보를 참조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이 자체가 이 속성 정보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더 많이 선호하죠. 밑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보다. 따라서 반드시 이 두 개의 같은 편이다. 그래서 속성 정보가 있을 때 연관관계를 따로 더 하지 말아라.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자, 퍼슨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폰 클래스가 있습니다. 폰스가 있는데 이 퍼슨 클래스가 폰 클래스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연관관계가 보면은 이 폰이 역할 이름을 뭘로 할까요? 홈폰. 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관관계가 오피스폰이랍시다. 아까하고 차이점이 다르죠? 아까는 이제 폰을 구분하지 않고 전화기 2대를 가질 수 있다 뜻했는데 이제 연관관계 2개를 써서 했습니다. 그럼 아까와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이것도 자바 코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클래스 person 하고요. private 폰인데 자 홈폰이 있고 그 다음에 private 폰인데 오피스 폰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자, 확실히 이 전화번호 이 연관관계를 각각을 속성으로 나타냈죠. 따라서 이 전화기 역할을 확실히 구분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아까의 경우는 그냥 배열을 사용해서 했는데 지금의 경우는 연관관계 2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해줬다. 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